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특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은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먼저 이슈 현장에서는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인 백정현 씨를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명소로 알려진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익산 다이노 키즈월드를 드론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군산시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산시 의회로부터 자부담 비율 확보 문제와 또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익산에 건립돼 운영 중인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맞서기 위해 국비와 시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익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는 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6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축소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소매업자에게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해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여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은 기존 공산품 등에 한정됐던 취급 품목이 즉석 냉동 제품과 야채 첨가물까지 확대해 서비스 품목이 증가하면서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류나 공산품 잡화 위주로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당들 쪽 골목상권 식당들까지 영입을 해서 야채, 과일, 정육, 수산 이런 그런 품목까지 구색을 갖추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익산시를 비롯해 전주와 남원, 정읍 등 4곳에서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 GM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중소영세 상인들이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의 중소유통 공동 물류 도매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0년 군산 지역 골목 상권 슈퍼마켓이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했지만 2007년 오식도동에 자동차 박람회 개최를 위한 물류지원센터가 건립돼 있어 중복지원이란 명목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식도동에 건립된 군산 물류센터는 국비 84억, 도비 60억, 시비 136억 원 등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연건평 1만 1천여 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오식도 쪽에 있는 280억짜리 그 물류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경암동에다 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중복 투자고 또 예산의 낭비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80억짜리 물류센터를 슈퍼 협동조합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오식도동 물류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냉장 보관 시설이나 냉동 장비,
선별 장비 시설 등이 없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중복지원이란 명목 아래 오식도동에 건립된 군산물류지원센터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신축되는 부지 부적합 등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원하는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은 기존 오식도동의 물류센터에 시설 봉합을 하면 문제가 없고 군산의 핵심 상권인 수송동과도 멀지 않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2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2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와 도비 60%, 시비 30%를 부담하고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조건의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제시한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자부담 10%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자부담이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제시했다며 군산시가 수정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시에서 올릴 때는 저희 자부담 없이 6대 4로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근데 중기부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6대 3.7대 0.3으로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 반려를 받다 보니까 다시 그 사업을 꼭 영위를 그 사업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6대 3대 1이라는 사업 비율로 그 자부담 비율로 해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은 채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7명이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자부담 10억 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군산시는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 슈퍼 조합에서는 3억으로 이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를 어떻게든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30, 민간 10% 이렇게 해서 6대 3대 1로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야겠다는 그 신념에 의해서 군산시는 187명으로 구성된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자부담 10억 원과 설립 초기에 부담해야 할 운영자금 10억 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요령을 근거로 지자체의 부담금과 민자 비율을 조정해 자부담을 10억에서 3억으로 조정할 것을 시의회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군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자부담 10억 원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에 군산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도매 물류센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잘못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 예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까지 했어요. 그리고 용역조사까지 됐어. 재정투자 심사까지 받았어요. 따라서 보는 거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애초에 다시 처음부터 이 군산 슈퍼조합에서 제시한 대로 그 사업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은 10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군산시는 100억 원의 사업비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근 전주시는 26억 원, 익산시는 56억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며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경암동 화물차 임시 공용 주차장은 소음 피해는 물론 차량 통행이 많아 설립 불가를 요청했지만 결국 조정안을 마련해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변 주민들하고도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안이 마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군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1년 말 완공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설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2년 하반기 완공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가 지금 이제 11월 달쯤 끝날 예정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말에 건축 계약 들어가면 내년 한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비 진작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겐 나름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전주와 익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지었으니까 그럼 물건 가격이 조금 할인이 되는 거냐? 그래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 사실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물류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구입 단가가 뭐 단 5%든 10%든 뭐 더 싸게 판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군산에 건립되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가 소상공인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 군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비 진작과 매출에 기여해 침체된 군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객석과 무대를 오가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군산 시립교향악단 백정현 상임지휘자를 만났습니다. 군산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비롯해서 음악과 관련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군산 시민들에게 명작 클래식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군산 시립교향악단인데요. 지난 2016년 상임지휘자로 부임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 백정현 지휘자를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휘자님께서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을 하시고 또 비엔나 오페라 컴퍼니에서 주최한 콘서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으신데요.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스트리아 가게 된 이유는 유학을 위해서 간 거죠. 근데 갈 당시에는 좀 드라마틱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범대를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사범대를 나오면 직장이 보장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안 가면 나중에 좀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한잔하고 돌아오시면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후회를 많이 하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고 알아보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지휘자 백정현이 있기까지의 숨은 노력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음악을 좀 늦게 시작한 요즘 흙수저라는 말을 좀 쓰는데 저는 음악계에서는 좀 흙수저로 통해요. 태권도를 해서 체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다치고 그래서 고3 때 그 당시에 고3 때는 대학을 못 가면 굉장히 사회에서 도태되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던 시절이라 조금 위험했는데 불구하고 분야를 타고난 목소리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도전을 음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운 좋게 정말 공부도 좀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신 분들 덕분에 들어가게 되고 적응을 못했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힘들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중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커다란 감성이 있다. 외국 분이셨어요. 음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고 나한테 무엇이 있나 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됐죠.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 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또 국내외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자도 역임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펼쳐오셨나요? 지금도 제 몸 어디엔가는 제2의 고향으로 그 유럽의 어떤 문화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런던 또는 모스크바 필하모니 또는 멕시코, 로마니아 또 불가리아까지 여러 나라를 제가 다니면서 객원지휘를 하게 되고 또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더 사사받고 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어떤 상도 타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웨스트 슈타이르시에 캄머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상임지휘자로 있다가 한국에 있는 춘천에 공채가 났었어요. 2009년에. 네. 그때 한국 밥이 먹고 싶어서 공채에 지원하고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의 호응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달라진 풍경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원래 전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내왔던 음악 연주하는 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관객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영향을 받는데 없는 무대에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린다거나 금강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내보낸다거나 또는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럴 때 저희는 음을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쉽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라는 건 저와 단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시행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음악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저희는 그 어느 악단에도 사실은 만들지 않았던 비대면 영상을 굉장히 초기에 만들었고 그다음 국내 최초로는 360도 VR을 해서 지휘자 뒤통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도 볼 수 있고 단원들의 옆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도 국내 최초로 시도를 했고 시리즈를 13개, 14개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또 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 자료가 없을 때 피터와 늑대를 만들어서 또 학교에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악단보다 국내에 있는 악단보다 선두에 서서 이 코로나를 정말 선두적으로 열심히 이겨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군산 시립교향악단 이 지휘자로서 지난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5년 가까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군산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군산은 전라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라도를 처음 이 공채를 위해서 종이 한 장을 들고서 이제 들어왔던 경우라 뭐 누굴 안다거나 누구랑 인맥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와서 저는 안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썼던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서 저를 저대로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대한민국 어디나 공채로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정말로 커다란 선물 같은 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에 작품을 만들어서 또 무대에 선보이기까지 단원들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연을 준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팀이잖아요. 근데 늘 팀만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악단보다는 조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 달씩 리허설의 일정을 미리 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곡에는 내가 참여가 되고 어떤 곡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그 외에 개인 연습이나 앙상블 연습을 하게 되죠. 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특색 있는 기획 공연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획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악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억이 남는 게 호국음악회라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를 위한 기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투적인 음악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주변에서 들어서 저희는 좀 색다르게 좀 더 진지함을 가지고 좀 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공연을 해야겠다. 그 대상이 꼭 돌아가신 유가족이나 어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그래서 연주의 영상에 그런 타이틀을 좀 썼는데 꽃잎을 떠나야 했던 꽃향기처럼, 그러니까 아스라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에 대한 기억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날만큼은 그런 부분에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죄송하고도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었죠. 군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은 저희 금강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관객이나 시청자분들이 관람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요. 시청 관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상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많이는 아닌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저 자리에서 저런 흐름을 가지고 이걸 들었었겠구나, 심지어는 음질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을 가지고 연주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집중해 주시면 마치 그 집중이 되는 순간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그 당시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조금이나마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휘자님의 포부 말씀해 주시죠. 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항상 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찾을 텐데 참 다행인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만큼 계속 가고 싶다라는 계획이에요. 그건 이제 저희가 열심히도 했고 저와 악단이, 그리고 그것으로 저희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경우 조금 섭섭하고 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게 더 좋죠. 저희는 음을 조금 더 빛깔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거의 목숨을 다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늘 그래왔듯이 더 갈고 닦고 또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도 다채롭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생각을 열고 아이디어를 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 찍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를 알아봐 주시거나 더 와주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로
음식을 치면 다채로운 음식을 내어놓고 싶습니다.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또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백정현 지휘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어린이 놀이 복합 문화시설 다이노 키즈 월드입니다. 화석 전시관을 20년 만에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이 즐기기 좋은 체험 공간을 마련했고요. 또 야외에는 슬라이드 타워를 비롯해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는데요.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이 포착한 힐링 명소는 전북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 복합 놀이 체험 시설 다이노 키즈월드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곳은 익산시가 1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곳으로 실내와 야외에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다이노 키즈월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옆에 마련된 야외 체험시설은 드론 모양의 슬라이드와 나선형 슬라이드, 스카이 점프 등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의 신비한 놀이 체험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석 전시관을 20년 만에 리모델링한 실내 놀이 체험시설 다이노 키즈월드에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중 모험 시설인 스카이 트레일과 실내에서 암벽 등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아트 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해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레이저 태그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설치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또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귀금속 보석 판매 센터인 주얼 팰리스와 우리나라 유일의 보석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또 다른 힐링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의 힐링 명소인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내에 자리한 다이노 키즈월드에서 힐링의 여유와 마음의 휴식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